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의 자리에서 강원도 농촌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강원 시대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적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인 지풀공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6만 5천 농가가 있으며 도 전체 인구의 9.1%인 14만 명의 농가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농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7만 1,868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강원 농업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농가 인구가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농가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노동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쌀을 제외한 도내 영농 면적은 한 54,957헥타르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필요 인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와 3분기에만 전체 인력의 85%가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가장 필요 인력이 많은 시기인 2분기만 해도 38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농가 인구 대비 필요 인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인력 공급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면적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5만 5천 헥타르에 한 1,167 연인원으로 이제 111만 6천 7천 명 정도로 이제 연인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운 데 있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저희들이 이제 의존하는 바가 한 77만 2천 명이고 내국인이 5만 명이고 그다음에 자가영농 부분이 이제 34만 5천 명으로 거의 농업에 필요한 벼농사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계획은 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급에 맞춰서 대응은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는 바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은 원활한 농업 인력 수급 활성화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현재 도내 농업 인력 공급 계획을 보면 연이은 한 82만 명 정도의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금년도 배정이 한 9,168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총 배정 인원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중 실제로 확보해서 강원도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예, 6월 9일 현재로 한 7,786명인데 한 85% 정도가 이제 입국을 해서 농가별로 이제 배치돼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은 그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네.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올해 초에 우리 동네 시군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예, 봄에 초기에 3월에 3월에 그런 사태가 조금 이제 필리핀에서 송출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데가 특히 이제 양구 지역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 민원 사유를 이유로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그 통보를 이제 받았던 것인데요. 네. 기존에 3월에 접수해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했던 농가들은 공무원이나 군부대 또 사회단체 등 그 봉사단체 요원들이 투입되어 어려움을 그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계절 근로자 그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그 관여하는 게 이제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농가 배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농식품부 회의나 이제 법무부 회의 참석할 때 그런 문제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 MOU 하는 권한은 이제 기초단체에 이제 돼 있고 이제 광역은 아직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실제 MOU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전체 인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숙소 부분 또 여러 가지 각종 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지사님께서도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마도 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도가 일정 권한을 또 중앙 정부로부터 넘겨받아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 계절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 절차에 있어서 그 광역 지자체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초에 여러 시군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업팀에서 금년 초부터 이제 구성하고 그 직전에는 이제 농업 인력 지원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직 개편하면서 팀은 이제 없고 전문 인기제 한 명하고 또 해당 팀에서 이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과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획조정실 지역소멸 대응 정책관 내에서도 기존에 한 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2개 팀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 먼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고용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비자 타입이 이제 EAS로 해서 뭐 8개월까지 이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는 사실상 그 브로커 등의 개입에 의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그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법무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에서 MOU 체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선발, 입출국, 체류 관리, 교육 등 그 사업 운영상 안정성이 좀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허술한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며 이 경우 계절 근로자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두 명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먼저 발생했던 그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시군에서 MOU 하는 데를 한 개 시군만 하지 말고 한 2개 내지 3개 정도 MOU를 해서 어느 한쪽이 안 됐을 때는 양구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 안 돼서 이제 라오스와 해서 이제 들어온 그런 우회적인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이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편이긴 한데 그 기존에 들어오던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농가에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언어 소통도 부족하고 또 농가에서는 그 농사일을 새롭게 가르쳐 주어야지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그 들어오던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도 바로 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광역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 관련 운영 지침을 적극 개정해 줄 것을 권해드려야 한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법무부의 그런 건의들을 뭐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병행한다면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계획 수립과 기초자치단체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필리핀 정부가 근로자 파견을 중단했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비하 발언, 불법 품앗이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송출국 정부의 신뢰를 잃고 실제로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농가의 영농 일정에 큰 차질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도 차원의 정책이 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 부분하고 이제 인권 문제 부분은 뭐 현재 계속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냥 인력 지원 센터를 통해서도 교육이나 농가 대상 교육이나 인권 침해 부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의 지침들 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또 인권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이제 교육은 하고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출입국 계절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리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 사무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광역으로 좀 권한 이양이 있거나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좀 문제적인 부분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그 무단 이탈, 근로, 주거 환경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게 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뭐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파악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들을 협의해서 어떤 계절 근로자 인력 수급 또 도내 이제 고용 인력 공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농촌은 해마다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께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를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강원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념해 주신 말씀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조관목 SOC 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저기시구나. SOC 정책관 조관묵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저는 오늘 강원도 접경 지역의 도로 사정에 대해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강원도 접경 지역은 각종 군사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 같은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역 소외와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이동성 저하로 인해 교육, 의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 대해 SOC 정책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접경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국도 46호선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응급상황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국도 46호선은 터널 7개와 교량 9곳으로 이루어진 협소한 2차로 구간으로 갓길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구간 중 터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차량이 몰리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조차 어려워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잠시 보시죠. 예, 본 영상은 제가 도에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나오는 길인 반대쪽 차선이 많은 차량으로 꽉 막힌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양구의 예를 들었지만 접경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인프라 부족은 지역 소외와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접경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접경 지역의 도로 건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접경 지역의 도로망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접경 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공사근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19개소에 한 10조 500억 원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사업 중에서 한 1,700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3개소에 한 7조 2천억 원, 그리고 국도는 7개소에 2조 200억 원, 그리고 지방도는 9개소에 한 7,60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4월 달에 포천처럼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광덕터널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저희 접경 지역에서는 12개소 중에서 7개소가 일괄 예타 대상에 포함이 돼서 올 5월에 KDI에서 현지 조사를 마치고 지금도 계속 그 예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총사업비 그 관리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항상 그 우리 강원도가 이제 경제성에서 이제 그 불리하다 보니까 경제성에서 되지 못해 여타 통과가 어려웠었는데 개정이 지침되면서 총사 그 경제성 평가보다는 정책성 평가와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부분이 이제 굉장히 포지션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서 좀 SOC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접경 지역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양구 영천 간 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또 10개 시군 그 자치단체장님들이 이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제도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춘천 양구 그 46번 4차선 확장 고 사업 그리고 지방도 403호 방촌을명 그 지방도 확장 사업 등을 저희도 진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적경적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양구 지역구는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세 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구와 화천 또 영암이라 그러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진짜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그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과연 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통망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적경지역은 지리적,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에 가까워질 것이고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지금 춘천 양구 46번 그 사천 확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올해 국토부에서 이염도로 구조 개선 사업 지금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워낙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아주 위험한 구간은 이염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그 잔여 구간을 국토국기도 확장 계획에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7차 계획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의 제4공구가 지나는 양구 야촌리 용화리 구간의 공사가 토공 구간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변화가 없죠. 네, 아직은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예, 주민들이 집과 마을 중심은 이제 피했지만 흙을 쌓아 철로를 높이는 방식인 성토로 설계된 철도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작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한 355m에 높이는 최대 한 14m 정도에 달하는 이 흙더미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농가밭 그리고 삶의 그 현장을 끊는 어떤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토공으로 시공될 경우 공기의 흐름을 막아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마을 단절 등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량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요? 네, 지금 양구 용화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토공 구간을 교량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꼭 반영되는 검토 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8가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양구군에서도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집단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질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우리의 당위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협회하고
우리가 사업을 지금 그 토공화돼 있는 그 철로를 갖다 교량화하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를 최소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양국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건 양국은하고 관계기관 간 그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뚜렷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 건설이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지사 정홍렬입니다. 예, 경제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통팔달 강원 시대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덕분에 영월 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광덕 터널 등 도내 국지간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관련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교통권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방금 정책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제가 도정을 하면서 도정에 참여하면서 미처 차가 못했던 게 하나 후회가 돼서 앞으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고 또 BC 할 때 교통량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작전 소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양구 46번 도로 같은 경우는 왕복 1차로이기 때문에 폭이 6m에서 7m밖에 안 되거든요. 전차 한 대 폭이 3.5m에서 4m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전쟁이 나면 왕복이 불가능한 도로란 뜻이고요.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군소요라는 관점에서 도로의 발달을 많이 강조를 못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방부랑 좀 더 협조를 해서 우리 접경 지역이 군 관점에서도 꼭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지사님의 그 우리 46번 국도에 대한 이해도와 또 대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접경 지역의 발전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접경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부지사님, 그 사통발달 강원시대라는 비전이 접경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접경 지역의 도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명장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장제도는 숙련 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숙련기술 장려법은 대한민국 명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명장제도는 그 크게 뭐 어떤 차이가 따로
있다고 보는.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명장과 강원도의 명장이 지원 기준, 지정 절차와 지정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최고 숙련 기술 인력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기술인이 최고 명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국가 자격 시기와는 무관하게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 고시는 38개 분야 92개 직종을 선정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장 역시 이러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예 중 하나인 지풀공예는 이 직종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유 숙련 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융합기술 분야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숙련 기술인이어도 해당 직종의 분류표에 없다면 명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숙련 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강원특별자치도 명장 제도가 너무 제한적인 직종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동일하게 직종 분류를 규정해 놓으면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 기술인들이 소외받게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랑 같은 맥락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명장 자체가 강원도만의 명장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 명장 그 공예 분야에 직불 공예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 국가와 지방이 같은 공유하는 명장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거고요. 사실은 10조 시행령 10조에서는 공예 직불 공예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통 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시행령 네, 그거 알고 14조에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종 분류가 법과 조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명장의 직종에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 기술인들이 소외받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종 신설 또는 분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현장의 목소리이고 이는 숙련 기술인의 다양성과 지역 전통 기술의 보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 명장 직종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명장 제도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신가요? 근데 사실은 직불공예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붓도 있고 먹도 있고 이제 벼루도 있고 이런 정말 전통 기술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런 보유자에 대해서 모든 분을 명장으로 하다 보면 명장 제도에 대한 어떤 가치와 또 그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위험도 또 있거든요. 너무 직종을 다양하다 보면. 그래서 이 법 시행령 14조에는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 제도에 대한 이게 확대를 하면 법과 다르게 조례에서 명장에 대한 기준 분류를 확대한 수가 사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어렵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실 조례로서 아직까지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저기 화면을 좀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다음 화면. 예. 이 명장 제도가 그 국가의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따라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명장제도 그 분류 체계가 절대 불변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명장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명장제도만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명장제도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또 우리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본 마음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기 보면 사실은 30분야 93개 직종 네. X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작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직종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저기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바로 따르지 않는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직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지풀공예가 지금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럼 지풀공예 같은 그 전통공예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조례 현장에-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네. 검토는 하겠는데 저기에 법에 의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저기서 늘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게 축소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을 늘리거나 확대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재 직종 분류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명장제도에서 빠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공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직종 분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통공예 등 일부 숙련 기술인이 소외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직종 추가, 심사체계 개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제도적 유연성 확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명장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숙련 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명장제도와 관련해서 경제국장님과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도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현재 국가 지정이 4개, 도 지정이 45개인데 그렇게 맞습니까? 네, 49개소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 여러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내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전승지원금 형태로 해서 보유 단체하고 그 전승자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장학생서부터 그 명예 보유자까지 해서 차등해 가지고 매월 20에서 120만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공개 행사비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개인하고 단체 또 구분을 해서 200에서 35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무형유산 활용 사업이라든지 전승 기반 사업의 공모 사업 형태로 해서 또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역시 조례에 따라 이제 전승 지원금하고 공개 행사 등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풀공예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우리 조상들은 지풀로 만든 전통적인 신발인 집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이러한 집신뿐만 아니라 농기구, 생활용품 등 그 다양한 그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전통 공예로 이제 계승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풀공예는 이처럼 지풀 엮어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그 지풀로
만든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풀공예가 지역의 향토 산업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지풀공예를 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풀공예는 집이나 풀을 엮어서 다양한 이제 공예 작품을 만드는 전통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풀공예를 따로 무형유산으로 지금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 국가가 이제 왕고를 이용한 그 완초장을 이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타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풀을 이용해서 곡성 같은 경우에 이제 초고장, 그리고 대전에 지풀을 이용한 초고장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이제 6군데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같은 경우도 지금 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통 이제 지풀공예 장인 2명이 90년도부터 그 지풀공예에 대한 이제 기반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무형예산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술적인거나 이제 예술적, 기술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입증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대표성 부여 여부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도 한번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구에서는 지풀공예 장인의 전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 전승과 기능자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혼을 잇는 지풀공예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도의 관심과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풀공예에 대한 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의 귀한 자리에 서서 3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과 도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농업은 지금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최근 필리핀 송출 중단 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의 허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송출국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응급 의료, 경제활동, 인구유지 등 지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은 갈 길이 멉니다.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에 특별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풀공예는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깃든 전통공예로 양구 등지에서는 전수강자와 기능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 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명장제도나 도무형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우리 전통공예의 보존과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지풀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꽃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